안녕하세요 여러분, 해밀연우입니다. 오늘은 좀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다가가고 싶어서 와인 하울, 제가 지금까지 와인 좀 사서 모아둔 것들, 그리고 와인 생활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좀 사용하고 있는 것들, 하울도 있고 수천도 있고 좀 섞여 있는데 꼭 와인만이 아니라 와인 생활 전반에 있어서 제가 어떤 것들을 주로 구매해서 사용하는지 설명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와인 하울 플러스 와인 생활 찐템 추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랑 함께 같이 가보실까요? 고고! 일단 제가 첫 번째로 와인 생활 하시는 여러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게 있는데 물입니다. 제 인스타 보신 분들은 한 번 보셨을 수도 있는데 바로 이거예요. 닥터 유의 용암수인데 제가 이렇게 까다로운 줄 몰랐는데 요거 마시고 나서 다른 물로 못 돌아가고 있습니다. 얘가 경도가 이제 좋은 경수예요. 확실히 마셔보면 물이 너무 부드러워요. 제가 물 소개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꼭 와인 생활 하기 전에 그날은 오전에도 물을 많이 마시고요. 중요한 건 그 다음날. 그 다음날 물이 이렇게 좀 많이 들어가줘야 와인 마셨던 것들이 몸에 덜 부대끼는데 그때마다 생물 마시는 게 조금 괴롭긴 했거든요. 근데 얘를 마시고 나서 그런 게 많이 없어져서 얘를 그래도 하루에 최소한 4개 정도는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리터는 먹게 된 고마운 아이입니다. 와인 생활 하시는 분들 물 중요한 거 아시죠? 물 맞는 거 찾으셔서 꼭 물 많이 드시면서 와인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얘 너무 추천이에요. 두 번째로는 제가 와인 모임을 한다. 와인을 오늘 좀 많이 마셔야 된다. 10병, 막 8병 이렇다 할 때는 그래도 보호제를 먹어주는데요. 그 엠플로덴 헤파토스와 엉겅키 요거 두 개가 제가 여러 가지 조합을 먹어봤지만 제일 최고인 것 같아요. 그 다음날 숙취도 좀 덜하고 와인 테이스팅 하는 중에도 좀 취기가 빨리 안 올라오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 두 개를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헤파토스 같은 경우에는 요새는 이렇게 파우치로도 나오는데 파우치보다는 그 유리로 된 앰플이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헤파토스랑 엉겅키는 약국에 따라서 파는 데도 있고 안 파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음료 드링크랑 섞어서 와인 생활 하기 전에 드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요거 두 개는 정말 찐꿀템입니다. 그리고 또 와인 보통 저녁에 많이 드시잖아요. 그러면 먹자마자 잠드는 경우가 많고 저도 대부분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이 대부분 있으실 거예요. 그때 제가 사용하는 물품입니다. 얘는 베딩 제품이고 이렇게 이제 높이 올라와 있어서 잠 잘 때 베개를 놓고 제 베개 보여드릴까요? 네, 이렇게 베개를 놓고 그 위에 얘를 얹어서 이렇게 잠을 자면 조금 이렇게 상체가 올라와 있는 형태로 잠에 들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화가 될 때까지 와인이 내려갈 때까지 역류성 식도염을 조금 방지를 해줄 수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는 좀 빼고 다시 눕지만 잠이 들 때는 요런 이제 베딩을 사용하게 돼요. 제가 방금 보여드린 요 아이는 프로젝트 슬립의 만능 베개라는 아이이고요. 제가 여러 개를 찾다가 얘로 정착했는데 각도도 그렇고 좀 편리해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와인 테이스팅 하는 중에 제가 제일 신경 쓰이는 게 입술이 보라색으로 되는 거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각질에 보라색이 이렇게 착색되면 좀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는 뭐 구독자 모임을 할 때도 있고 뭐 이제 와이너리 디너를 할 때도 있고 보통 영상을 촬영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신경이 많이 쓰여서 와인 테이스팅 하는 중에도 꼭 립 케어를 좀 해주려고 신경을 쓰는데요. 그때 쓰는 거는 이 호호바 오일, 립 에센스이고 시드물 거예요. 별로 안 비싸요. 1,000 얼마인가 2,000 얼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와인 테이스팅 할 때는 저는 보통 자줏빛 립밤이나 립스틱을 써줍니다. 뭔가 베이지색이나 이런 거는 입이 보라색으로 물드는 게 보여서 좀 보기 싫은데 립스틱을 원래 좀 자줏빛 마젠타빛으로 해주면 이게 와인으로 착색된 거랑 색깔이 유사해서 좀 덜 지저분하게 보이더라고요. 아마 남자분들은 저게 뭔 소리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와인 생활 하시는 여성분들께서는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쓰는 거는 에르메스 루즈의 50번 네, 루즈 진졸린이라는 컬러이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컬러입니다. 이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캐리어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도대체 와인 생활이랑 캐리어랑 무슨 상관이냐 하실 텐데, 제가 와인을 너무 많이 사다 보니까 저희 집에 있는 80병짜리 와인셀러, 그 다음에 6병짜리 와인셀러 이외에도 와인이 막 바깥에 엄청 널브러져 있어요. 근데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까 제가 저희 부모님이 계시는 본가로 네, 와인들을 좀 옮겨놓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한두 병을 들고 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캐리어에 담게 되는데, 제가 들고 다니던 원래 쓰던 캐리어가 와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약간 고장이 나서 이번에 새로운 캐리어를 샀는데 굉장히 와인을 옮기기에 안정적이어서 여러분들 참고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소개를 해봅니다. 되게 예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생긴 캐리어이고요. 이름은 로젤이라고 하는 브랜드입니다. 제가 얘를 선택한 이유는 일단 튼튼하기도 하지만 지퍼 형식이 아니에요. 이렇게 똑딱이 형식이고, 그래서 클립으로 이렇게 풀면 얘가 이렇게 딱 열리는 네, 이런 마감형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깔끔해서 샀고, 안에도 되게 깨끗해요. 네, 깨끗하게 잘 되어 있어서 와인을 차곡차곡 넣고 캐리어 설명하면서 와인이 잘 들어간다고 하니 웃기긴 하지만, 와인을 이렇게 넣을 때도 이런 데가 쇠가 아니라서 제가 좀 덜 불안하게 느껴지긴 하고요. 전체적으로 되게 야무져서 여러분들께도 추천을 해봅니다. 얘는 이렇게 세큐리티 넘버들도 있어서 품질 보증도 해주는 아이예요. 색깔도 너무 예쁘죠? 마음에 들어서 하나 사봤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와인 뭐 샀는지 하나씩 설명드려보죠. 너무 오랜만이네요. 꼼뜨를 샀습니다. 2달 전에 꼼뜨 07을 마시고 너무 맛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무리 구하려고 해도 07은 좀 어려워서 몰테일에서 11B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얘는 잘 모셔둘 예정이에요. 그리고도 샴페인을 하나 더 직구를 했는데 삐에르파이에르의 부지 그랑크루입니다. 얘는 피노누아 45, 그 다음에 샤르도네 55. 제가 보통 이제 피노누아를 훨씬 더 좋아했었는데 점점 좀 블랑이나 샤르도네의 이제 비율이 높은 것들도 계속 같이 경험해보면서 그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데요. 얘도 그런 애라서 한번 사보았습니다. 또 2008 빈티지니까 지금 마셔도 몇 년 묵혀놔도 전혀 부담이 없는 빈티지여서 한번 구매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플레리 좋아하는 건 잘 알고 계시죠? 플레리 블랑드누아만 항상 마시다가 이번에는 이제 브리네이처를 사봤습니다. 얘는 그래도 여전히 피노누아가 85%인데요. 이제 마시다가 좀 마실 게 떨어져서 그래도 얘를 한번 마셔봐야겠다 싶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맛있으면 여러분들께도 바로 소개드릴게요. 1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또 가성비 샴페인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역시 여름이 오니까 화이트들에 점점 더 손이 가는데요. 돔앤드 플레이브를 제가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것들을 한번 사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산 건 이제 에스프리 르플레브의 사비니 레본입니다. 프리미에 끄르고 2018 빈티지예요. 얘도 몰테일에서 구매를 했고요. 얘 제가 사비니 레본도 좀 궁금하긴 했는데 18 빈티지의 플레이브여서 얘는 한번 경험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호기심에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도 이어서 르플레브인데요. 얘는 도맨 르플레브이고요. 대신에 뿌이삐셸을 사봤습니다. 2020 빈티지. 믿고 마시는 르플레이브라서 조금 힘을 준 듯 안 준 듯 화이트를 먹고 싶을 때 괜찮은 조합이 아닌가 해서 사보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몰테일에서 직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한 이후로 몇 년째 여름만 되면 혜민이 언니님, 혜민님 이거 어디서 구해요? 저번에 마셔봤는데 너무 좋았었는데 다시 구해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 얘기가 나오는 화이트입니다. 가려져 있죠? 오픈해볼게요.
테레스 가우다의 2022 리샤스 바이샤스입니다. 얘는 스페인 화이트이고요. 팬층이 정말 두꺼운 화이트 와인입니다. 약간 짭조름한 느낌이 있어서 감칠맛이 너무 좋아서 여름에 시원하게 마시면 정말 좋은 맛있는 아이입니다.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기 전에 2022 빈티지를 제가 또 맛을 봐야 되니까 한번 사보았습니다. 저는 얘는 수입사 통해서 바로 받을 때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하나 샘플로 살 때는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죄송해서 세계주류 마켓에 가서 샀습니다. 네, 얘 타스카이고요. 저번 와인 리뷰 영상에서 제가 이거 너무 맛있다고 소개를 했던 이탈리아 샤르도네입니다. 2017 빈티지인데 색깔도 노랗고 막 그 진한 느낌이 정말 베스트다 했는데 제가 이거를 수입사나 뭐 도매장이나 통해서 조금 물량을 잡아보려고 했는데 저 먹으려고 한 10병 사둘까 했는데 물량이 없대요. 근데 얘를 제가 춘천 세계주류 마켓에서 봤었거든요. 그래서 요 테레스 가우다 사러 간 김에 얘도 한 병 더 사왔고요. 거기서 한 두세 병 정도 더 있는 걸 봤어요. 근데 한 병만 더 집어왔습니다. 혹시 춘천 세계주류 들르시는 분들은 요 화이트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좋아하는 이탈리아 샤르도네입니다. 그리고 한참 난리였던 호주 피노랑 호주 샤도우가 있죠. 제가 소개는 레드를 했었는데요. 화이트도 너무 맛있어서 저희 단톡방에서도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하고 한참 가격 경쟁으로 난리가 났던 아이였습니다. 바로 파사이드의 이제 샤도네이 바이 파이고요. 2020 빈티지입니다.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직관적이에요. 오픈하자마자 빠! 약간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한 2시간, 3시간 지나서 피어난다기보다는 그냥 오픈하자마자 이렇게 뻥 따해서 샤르도네의 그런 리치함, 깨끗함, 산도 이런 것들이 잘 보여주기 때문에 제가 지인들 만나거나 선물하거나 아니면 식사 자리 갈 때에 부담스럽지 않게 가져갈 수 있는 샤도네이여서 그러니까 얘를 막 너무 핸들링을 할 수 없는 그런 자리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가져가려고 한 10병 정도 좀 사놨고요. 선물도 하고 필요할 때 이제 부모님도 좀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좀 쟁여놓은 아이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날씨가 더워진다고 해도 또 레드를 빼먹을 수가 없죠. 제가 늘 입문하시는 분들께 많이 추천드리는 비냐빅의 비게이입니다. 2020 빈티지고요. 제가 17, 18 이렇게 해서 따라가다가 한참 테이스팅할 게 많아서 좀 놓치고 있었는데 최근에 약간 잔담감이 있지 않나요? 뭐 이런 얘기들을 혜민이오는 채널에서 해주셔서 20빈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또 QC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사보았고요. 기본적으로 비냐빅 와인 제가 뭐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네, 뭐 부담 없이 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2020 론에 흠뻑 빠져있지 않겠습니까? 요새는 다른 레드 와인들에는 크게 관심이 안 가는데 2020 론 와인에는 정말 관심이 많이 가요. 정말 그레이프 빈티지고 제가 좋아하는 산도가 막 쫙쫙 올라와줘가지고 막 생각만 해도 침이 고이는데요. 그래서 하나를 더 사봤습니다. 장르이 샤브의 가장 기본을 저번에 크리스탈 테이스팅할 때 마셔봤는데 걔보다 조금 더 비싼 크루즈 에르미타주 실렌느 2020 빈티지를 구매를 했습니다. 얘는 가격대가 그래도 제가 춘천에서 한 5, 6만원대 주고 샀는데 지금 마셔도 맛있을 것 같고 좀 묵혀도 좋을 것 같고 근데 저는 너무 짱짱한 산도를 좋아하다 보니까 뭐 굳이 몇 년 묵힐 필요 없이 바로 마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2020 롬 빈티지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미 마셔버려서 제가 이번 영상에선 소개하지 않을 텐데 정말 너무 깜짝 놀라게 맛있는 바르베라 달바를 제가 최근에 수입사 통해서 테이스팅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내가 마신 바르베라 달바 중에 원탑이다 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하나가 딱 걸리는 거예요. 바로 그게 이 보에르지오였습니다. 보에르지오 바르베라 달바를 마셔보고 제가 결정을 하려고 얘를 구매를 했고요. 얘는 조금 예전에 구매를 해둔 거라서 2018 빈티지인데 금방 마셔보고 비교해보고 여러분들께 데일리 이틀리 레드 와인 사실
바롤로나 바르바레스코를 데일리로 마시기 조금 빡세다 할 때 바르베라 달바가 참 좋은 대안이잖아요. 그래서 그 좋은 대안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얘도 테이스팅 해보려고 샀습니다. 그 이외에 사실 제가 요새 남아공 와인 테이스팅에 엄청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한 열 몇 병 정도를 사서 세미나도 작게 열어서 여러분들과 테이스팅도 해보고, 또 가격대가 너무 높지 않은 데일리 2, 3만 원대 남아공 와인들은 저 혼자 계속 테이스팅 해보고 있거든요. 아직 다 마신 것도 있고 못 마신 것도 있는데 걔네들은 좀 한 번에 묶어서 남아공 와인 특집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와인 소개, 그 다음에 와인 생활에 제가 꼭 챙기는 것들까지 좀 합쳐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테이스팅하는 와인들이 진짜 한 50병은 밀려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이것들도 좀 차근차근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즐겁고 건강한 와인 생활 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